예, 오늘 미제 사건은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시효가 도구화됐다고 그러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러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도구화라는 게 일제식 표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형법 공부를 그냥 예전부터 쭉 하던 사람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공소시효가 도구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맞죠.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도구화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그렇죠. 이제 예. 근데 미제 사건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뭐로 하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사의 목적은요. 물론 기소해가지고 범죄자가 자기 행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게 수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네. 기소, 공소유지. 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더 큰 원칙이 뭐냐면 실체를 밝힌다. 그죠. 실체적 진실.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하는 개념이 더 부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춘재 사건처럼 결국 이춘재는 아무것도 처리 못했어요.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승균 그 선배님하고 공소시효 완성됐어도 선배님 그 범인은 꼭 잡아서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국민 앞에는 세워야 된다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놈의 행위거든요. 네. 이런 놈이라면 서로 그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어떤 맞습니다. 놈인지는 우리 국민들 앞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소하고 관계없이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맥락으로 제가 좀 선정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이에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은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워낙에 많이 다루어진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찜찜해요. 왜? 미제 사건에서 대표적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또 제주에서 일어났던 아주 가장 험악하고 잔혹한 범죄 중에서 탑을 달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발생한 게 1997년도예요.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좀 옛날 사건이죠. 예, 97년도 8월 14일이니까 한여름이겠습니다. 네. 97년 8월 14일 날 08시경 아침에 네. 제주시 삼도 이동 네. 에 있는 그 관덕정에서 정자 같은데요. 정자, 예. 관덕정에서 그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 발견한 사람은 이제 거기를 지나가던 분이에요. 네. 그 고씨인데 네. 제주도는 뭐 고씨가 많더라고 강씨도 많고. 그렇죠. 예. 그분이 사람이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고를 한 건데 네. 바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관덕정이 있고 관덕정 이 뒤편으로 공사 현장이 있었대요. 네. 그 방호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공사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여성이 이렇게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예. 무서워서 가까이는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 여자가 자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네, 네. 알몸 상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이고 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건 뭐 아주 엽기적인 형태로 아주 무참히 살해되어 있는 그런 맞아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네. 뭐 얼굴 뭐 이 머리 전체 이 목덜미 이런 데까지 엄청나게 심하게 그러니까 막 그 둔기 같은 걸로 마구 찌은 네, 네. 그런 형태에다가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건 진짜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여성의 예. 유두를 도려냈어요. 그렇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음부를 훼손하고 이거 완전 초엽기죠. 엽기죠. 이런 그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은 완전 나체 상태고. 네. 근데 또 사망한 여성 같은 경우도 32살 먹은 고씨예요. 네, 네. 여성인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인적상이 이제 뭐 이건 금방 나오죠. 뭐 지문 보고 또 네. 하니까 직업이 뭐였냐면 제주 그 인근이에요. 삼도동. 거기 소재에 있는 뭐 이를테면 아라비아 숫자로 알파벳으로 P 날란 주점 종업원이었어요. 종업원.
그 또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한 5, 60m 거리에는 파출소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예.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네. 자, 이제 그래서 그 여성이 하나 피살된 게 이제 발견이 돼갖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오, 어디에서요? 그건 어떠냐면 지금 그 여성이 저 사망한 채 발견된 데서 한 뭐 2, 30m 거리에 멀지 않아요? 예, 멀지 네. 않은 거리에 다른 여성이 하나 쓰러져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현 씨라고 네. 50세 먹은 피단란 주점 업주예요, 업주. 아, 그러면 아까 답 나오죠. 예, 사망하신 여성은 종업원. 종업원이 사망했고 주인은 지금 또 뭔가 상해를 입어갖고 네, 발견됐고. 그 시간대 그 즈음에 두 사람이 급습당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보니까 이제 그 저 현 씨 같은 경우는 그 근처 가게에서 술 마시던 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네네. 신고는 각각 달리 들어간 건데 네.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 두 명의 여성이 같이 있다가 예. 범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예. 한 명은 중상. 그 그 현 씨 같은 경우는 예. 중상. 한 명은 알몸 상태로 잔혹한 이 상흔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 예. 두 사람 간의 거리는 한 30m 정도밖에 안 돼. 35m 정도? 멀지 그 않잖아요. 가까운 예. 데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생존한 현 씨를 상대로 해서 물어보겠죠, 경찰. 그러게요. 예. 진술을 받았더니 예. 두 사람이 03시경에 네. 새벽 3시경에 영업을 마치고 함께 귀가를 하고 있다가 예. 한 괴한이 그냥 두 사람한테 동시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예. 공격을 받았다. 예. 이 범인이 돌멩이를 들고 와고 마구 찍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구 찍었고 예.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살아있는 현 씨예요. 현 씨가 이제 피투성에 돼갖고 현장에서 그냥 급습받고 그대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 사람 그러네요. 같은 예.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기는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그 옆에 고씨. 있던 그 고씨 종업원을 그놈이 끌고 공사 현장으로 가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공격받은 지점과 그 고씨가 발견된 지점 사이에 끌고 간 흔적도 경찰이 발견을 해요. 그럼 맞네요. 끌고 간 건 맞습니다. 예. 확실히. 이 현 씨 같은 경우는요. 목숨은 다행히 건졌어요. 그런데 그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아유, 이것도 굉장히 돌로 찢어버리기 심한, 때문에 예. 완전 초중상이죠 뭐. 참. 근데 이제 이 안타까운 게 현 씨 집은 바로 그 근처에 네. 골목을 따라서 100m만 가면 바로 집이에요. 뭐 집 앞에서 그 공격. 집 앞에서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그냥 예. 당해버린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네네. 이거 이제 황당한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놈이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예.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이 두 명 두 있으면 한 놈이 돌 들고 가서 마구 찍으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건 거의 미친놈 아니면 그렇죠.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믿는 해보면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만약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여성 한 명한테 공격을 하면 다른 여성이 이 남성을 제압은 못하더라도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는 저는 요 사건을 분석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그렇네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범인이. 그렇죠. 아무리 새벽 3시라고 하더라도 또 네. 골목에서 한 100m만 가면 자기 집이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근처가 저 인가라는 뜻이잖아. 네네. 인가 주변인 거예요. 그래도 네. 한적해도 그렇죠. 비교적. 네. 그런데 돌 하나 들었다 해가지고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구 공격하고 글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범인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어떤 범행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놈이 혼자서 공격한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현 씨가 그대로 진술했으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머리를 내리치고 예. 했다는 거는 봤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범인이 믿는 구석은 있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한 명이 더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랬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여튼 그 현 씨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주 경찰서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죠. 난리 사람이 났습니다. 한 수사본부 명 설치. 죽고. 예. 그래가지고 신고 포상금도 한 200만 원 그 당시에 걸고 네.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딱 그 사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급습해서 그냥 막
돌로 내리깠다? 그리고 원한? 데리고 가서는 죽인 것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마구 때려서 네. 유두를 도려내고 그 음부를 훼손했다? 그러면 이거는 원한 내지는 치정이 더 추정하기가 편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어떤 상징적인 부위를 지금 훼손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한 내지는 치정이 더 훨씬 또 더더군다나 이제 융업소 종업원이다 네, 보니까 네. 또 융업소 운영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원한이나 치정 쪽에 더 집중적으로 두고 이제 예외적으로 금품을 노린 범죄로도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근거는 현 씨. 네. 이 양반이 평상시에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댕긴대요. 업장에서 일한 것도 다 가지고 가고 네. 돈 버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금품을 노린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우선으로 이제 인식한 거는 원한 내지 치정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때요, 교수님? 약간 너무 엽기적이잖아요. 그 어떤 여성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끔 있잖아요. 정말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예, 예. 또는 뭐 변태 성욕자, 성욕자, 예. 뭐 이쪽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대상에는 반드시 얘들 들어가죠. 그럼 이제 다각도로 다 이렇게 여러모로 그렇죠. 본 거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해요. 네. 추리는 해놓고 자 이제 수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해봐야 되죠. 그렇겠죠.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공격을 받았을까? 네네. 일단 이제 그 사망한 고 씨 같은 경우, 예.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부모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하는 여성이에요. 아유. 엄청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동생도 부양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계형으로 융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주변을 둘러봐도 뭐 이런 여성이 남들하고 원한 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여성을 자주 찾던 뭐 단골 손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경찰에서 뭐 당연히 이잡도 뒤지고 알리바이 다 깨요. 네네. 하여튼 고씨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 씨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원한. 주변에서 원한 살 만한 그런 게 없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뭐 이분한테서는 이제 손톱 밑에 있던 피자국이 있으니까 혈흔 채취는 했어요 경찰이. 이제 그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게요, 교수님. 이 공격 형태를 살펴보면 이제 원한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 공격 형태면 보통 원한이 아니고 굉장히 강렬한 원한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강렬한 원한이면 이렇게 탐문 조사해 보면 분명히 나온다고요.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예. 근데 특별한 게 안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아마 제주 경찰이 힘들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 저 휴대폰 통화 내역 같은 거 당연히 분석했겠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 손님 그 술집에 왔다 간 사람은 다 조사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외상진 사람들, 외상값 안 갚은 사람들까지 다 조사해요. 그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하다못해 부재료를 납품하는 사람,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특별한 걸 경찰이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제주 바다 그 근처가 비교적 작잖아요. 협소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히 나온 게 없었던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자, 이제 이 수사는 좀 답답해진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시신 이제 부검까지 했는데 그 네. 감정 결과를 보면 죽은 고 씨 같은 경우는 뇌 지주막 하출이래요. 아유, 그러니까 뇌출혈이네요. 맞아가지고 이제 머리 안에 터져서 죽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뇌출혈 형태. 아유. 뇌 지주막 하출혈로 죽었고요. 예. 범행 시간은 03시 30분 경으로 추정합니다. 3시에 아까 영업이 3시. 끝나고 예. 걸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문 닫고 걸어가면서 집 근처니까 네네. 03시 한 30분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인적이 드물고 야심한 시각인 거는 분명해요. 네. 03시경이면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목격자는 당연히 못 찾았습니다. 거기다 고씨 아까 발견된 데가 뭐 공사 현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여기 사람 있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지, 통화 내용, 뭐 단골 손님, 변태 성욕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뭐 원한관계, 치정관계 다 따져도 딱 부상하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예. 장기화를 띠면서 흘러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제주 경찰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그 기억하기는 요즘에 제주에 또 그 잔혹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었어요. 그럼 진짜 정신 네, 없으셨겠어요. 저 제정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사건이 발생해서 23일째예요. 한참 아직 진행 중일 때예요. 네. 아마 형사들 눈에 핏발 쓰고 그냥 막 전전긍긍할 때일 겁니다. 수사본부에 앉아가지고 23일째 되는 9월 6일 날이에요. 예. 9월 6일 날 새벽 04시 20분경에 오. 수사본부로 전화 한 통화 따라랑 걸려와요. 04시 20분경에 네.
그 딱 받았더니 내가 인마 그 사건 범인인데 새끼들 니들이 인마 형사 니들이 뛰어댕기면 나는 날라댕겨 이 새끼들아 나 범인인데 잡아봐 뭐 하는 거야 인마 니들 그래 끊어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저도 가끔. 수사본부 차려가지고 이런 네. 전화 많이 받았어요. 내가 범인인데 말이야. 헛소리 하는 사람 들어보면 애새끼 밭대가리 갔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 나는데.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난 전화로 하는 거예요. 장난치고 그러면 너 혼나?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야 계속 걸어 전화. 5분에서 15분 단위로 예. 5번에 걸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어휴. 1시간 20분 동안에 걸쳐서 5분, 10분, 15분 단위로 예. 5통화를 계속 걸어요. 어이구 참. 예. 내가 죽였는데 니네 나 못 잡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확인을 예. 해야 되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역발신으로 해서 전화 걸려온 곳을 경찰이 추적을 해요. 네. 그래서 찾은 게 첫 전화를 건 장소에서 마지막 전화를 건 장소까지가 네. 반경 1.8km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거는 거야. 그럼 그 이제 그 파운다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네요. 걸어서 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20분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럼 그놈이. 맞네요. 걸어서 이렇게 네, 뱅뱅 돌면서 돌았네요. 공중전화 있는 데만 가서 또 공중전화에서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발신자 추적을 해서 이제 그 전화 건 곳을 찾죠. 네, 네. 공중전화를 찾았는데 네. 제주 시내에 5개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걸 알았어요. 전부 다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거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개 다 지문 떴겠죠 가서. 네. 근데 그 중에서 3도 이동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오. 3도 이동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예. 지문 채취를 성공합니다. 오. 네네. 그 걸은 놈을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하고요. 네. 그랬더니 그 결과 용의자가 떴어요. 그 지문 주인이. 네. 그럼이 누구였냐면 이미 경찰에서 예. 요 놈은 주목해서 보고 있고 수사 대상자에 올려놓고 있는 놈이에요. 오. 왜 그러냐면 요 네. 김씨인데 그 당시 28살 먹은 놈이었는데 이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8살 먹은 사람이었는데 예. 요 사람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강도강간 이런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서 동종 전과잖아요. 동동.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에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공중전화에서 지문이 딱 찍혀갖고 나오니까 예. 이거 가능성 이상하네요. 높다. 그쵸.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대상자에 올려놨었는데 네. 그 추적했어요. 네네. 추적해가지고 그 탑동에 있는 한 술집에 있는 거를 가서 검거를 해요, 경찰이. 오, 검거는 바로 됐어요. 그건 그러면? 그거는 예, 이제 예. 추적해서 바로 네, 잡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수사본부로 바로 압송하죠. 자 이제 데려와서 이거 반신반의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 들어갔어요. 네. 검거에서 조사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형사들은 이 사람의 어떤 여죄라든지 예. 최근의 행적 뭐 이상한 것 등등을 또 파악하는 팀이 또 따로 활동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예. 관덕정 살인 사건 발생 전후인 8월 3일하고 9월 23일 날 예.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관덕정 인근에서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오, 네. 그다음에 특수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발생 보고가 있었어요. 네네. 그거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이게. 아. 예, 위치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예. 요 강간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었냐면 예. 늦은 저녁에 그 어떤 여성의 집으로 그냥 어떤 놈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강제로 끌고 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강간하려고 막 폭행했던 사건. 어휴. 그리고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봤어요. 그 주부 그러죠. 입장에서는 생존자가 봤어요, 있네요. 그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발생 보고만 돼 있는 상태였던 사건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수강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8월 3일, 9월 23일 3일. 사건이 관덕정 인근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요놈인 걸로 밝혀진 거예요. 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도 얘가 했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시기도 겁비슷하고 거의, 장소도 엇비슷하고 네. 내용도 지금 약간 비슷한 맞습니다. 것 같고. 예. 특히 무엇보다도 그 이 사건에서 피해자 둔기로 돌로 예. 머리 막 때리고 기절한 다음에 질질 끌고 와서 딴 데서 그 죽였잖아요. 네, 네. 아까 저 강간미수 사건도 집에 들이닥쳐갖고 갑자기 두들겨 패고 밭으로 끌고 와서 강간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요. 얼추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법이 유사하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 집중적으로 붙어버린 거지. 네. 아마 반신반의 끝에 잡아오기는 했는데 두 사건이 강간미수 그다음에 특수강도 사건이 네. 이게 딱 이놈이 한 게 밝혀지니까
그 순간 이 사건 이 새끼 가능성 많다. 더더군다나 노는 동네가 관덕정 인근이잖아. 네. 그러니까 달라붙은 거예요 경찰이. 엄청나게 쫙겠죠 이거. 네. 결국은 이놈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자백했어요. 내가 네. 했다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럼 네가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는데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범행 시간대 네. 그 관덕정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자 2명이서 막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저것들 내 돈 좀 뺏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돌 들고 와서 현 씨 머리를 내리쳤대. 그러니까 팍 꼬꾸라질 때 자기가 핸드백을 낚아챘다는 거야. 네. 그 돈 들은 거 알고 네. 핸드백을 들고 달아나는데 그때 옆에 있던 고 씨가 계속 쫓아왔 나를. 본인을 쫓아왔다고요? 쫓아와고 핸드백 내놓으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공사 현장 그 인근에서 죽이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놈이.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방 핸드백 속에는 한 40만 원 정도 하고 휴대폰이 들어 있어서 네. 자기가 뺏었고 예. 그다음에 그 죽인 고 씨. 네. 고 씨한테는 그 삐삐라고 그러지, 삐삐. 옛날에 무선 호출기. 호출기. 예. 그걸 뺏었다. 이렇게 예. 진술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건 당일날이요. 네. 경찰이 현 씨 휴대폰 당연히 조회했겠죠. 없어진 네, 거. 네. 그랬더니 사건 당일날 04시 48분경에 용담동에서 발신 기록이 있는데 이자만 계속 누르는 그 전화가 있었어요. 8번 정도 이자를. 잘못 눌러줬는가 봐요. 그거는 범인이 네. 그거 가지고 가서 아마 깔고 앉아갖고 계속 눌렀던 걸로 보여지니까 네. 범행 이후에 용담동 그 근처로 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범인이. 네. 하여튼 요놈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제일 궁금한 거 그거겠지. 왜 훼손했냐고요? 너 그 여성 유두 잘라내고 음부 훼손한 거 이거 네. 엽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물어봤겠죠. 예. 그거 물어봐.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이놈 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이 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94년 이후에 94년도에 아마 교도소에 출소를 했나 봐요. 네. 3년 동안 사귀어왔던 그 여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대요. 자기가 네. 교도소 출소하고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해서 내가 이빨로 물어뜯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두 자른 거. 예. 그러면서 내가 술에 취하면 예.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서 옷을 벗기면서 마음대로 괴롭히고 싶다는 감정이 생겼다. 일견 타당성 그럴 수 있게 있어요. 신체 훼손한 거 관련돼서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납득이 되잖아요. 일단. 이게 딱 전형적으로 왜 교수님 이거 분노치환형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증오. 예, 여성 증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 맞네. 그러니까 정말하면 범행 동기가 성립하고 네. 자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유사수법의 강도관관 전과자잖아. 네. 그래서 얘를 진범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한테 또 이제 그 당시에 사건에서 올리니까 검사도 맞는 것 같고 만나도 보고 예. 확인해보고 검사도 맞네 이거. 그래서 그럼 좋다. 현장 검증을 실시해보자 한번. 네네. 그래서 10월 26일 날 검사가 직접 지휘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어요. 네. 예. 검사가 이제 현장 검증하는데 이 김과 이 사람 태연하게 범행을 다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아까 말한 네. 대로. 그 다음에 그럼 너 훔친 그 강취했던 그 핸드백 어쨌어 했더니 불태웠대요. 그럼 네. 어느 장소에서 불태웠어 했더니 예. 한 180m 가까이 떨어졌대요. 그 소각한 장소가 공사장 울타리 인근인데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핸드백 태웠어요.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목을 했어요. 이거는 네네. 말 그대로 범인만이 아는 장소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그때 사용한 둔기는 못 찾았어요. 자기가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예. 둔기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제일 찜찜한 부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범구가 확인이 안 네, 되니까. 그 돌이면 돌 예, 예. 아니면 다른 둔기라면 쇠파이프도 사용된 걸로 추정하거든요. 네네.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못 찾은 게 아마 제일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걸 못 찾았어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이 김씨 이 사람은 시종일관 자기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자백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경찰이 신병 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강간 미수 사건하고 특수강도 사건을 먼저 구중해 가지고 예. 구속을 시켰어요. 피해자가 얼굴을 봤어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강간 미수 사건은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놈은. 예.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일단 2건으로 구속을 시켜서
신병을 확보해 놓고 이제 살인 사건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살인죄 기소해 가지고 이제 이제 저 재판에 회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검거했다고 공식 수사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뭐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2차례에 걸쳐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을 했고 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니까 진범이 맞다. 이렇게 이제 수사 발표를 공식 발표했어요. 그럼 그래서 수사 지금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경찰에서. 문제가 없네요, 이제. 이제 넘어갔어요. 예, 예. 이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예. 그런데 법정에서 김 씨 이 사람이 태도 확 바꿔버립니다. 범행 전체 부인. 그 두 건 앞전에 두 건 있죠. 강간미수 저 특수강도 네, 이것도 다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 전체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근데 두 건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생존. 피해자가 얼굴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피해자가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진술을 했어요. 저 사람 맞다고. 그러면 뭐. 네. 그러니까 뭐 피해 여성들이 증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두 건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돼 버린 거고. 네네. 다만 살인 사건은 이제 이놈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 왜 수사기관에서 네가 했다고 자백했어? 예.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김 씨가 사건 이전에 내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이 사건 나기 경찰에서요? 전에. 폭행을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대. 아, 그래 네네네. 내가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예. 내가 피해자인데 맞은 사람인데 얻어 맞은 사람인데 경찰서에서 내가 전과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 말을 안 믿어줬다. 아. 그래서 진짜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내가 경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예. 살인 사건이 뻥 터지길래 에이 니네들 골탕이나 먹어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내 허위 신고를 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 내가 감정이사 골탕 먹이려고 허위 신고한 거지. 예. 이제 이건 그래서 내가 거의 자백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사건 개요를 잘 알아? 예. 현장 검증을 능동적으로 네가 알아서 막 댕기면서 할 정도로. 그랬더니 TV하고 신문에서 본 거를 대충 내가 짜기게 해가지고 맞춰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자, 이거 답답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게 들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그죠? 이 정말 아닌지의 범구만 가능성은 찾았으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유죄 어떤 그 확정 판결이라는 거는요. 0. 몇 %만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네. 사람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 그 네, 법원하고 일치시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99.99%가 요놈이 범인인 거 맞는 것 같아 재판장 입장에서. 그러나 0.1%도 아닐 개연성이 손톱만치로 있다면 그건 무죄예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범구 못 찾은 상태에서 말은 되잖아요. 신문 TV에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현장 검증했고, 나 이거 골탕 먹으려고 골탕 그냥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예. 연맥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증거불충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살인 사건은 네, 살인 사건은 다만 두 건의 사건 있잖아. 아까 강간미수 네. 그다음에 특수강도 네. 요거는 징역 8년. 아, 그러면은 나왔겠네요. 나왔어요. 벌써. 2005년도에 가석방으로 이 사람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밖에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증거불충분이 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둔기를 못 찾았어요. 돌멩이라는 거를. 네. 또 돌멩이 플러스 쇠파에 불지도 몰라요. 네. 그걸 못 찾았고 그다음에 핸드백을 태웠다고 하는 그 인근에서 그 범인이 피웠던 걸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있었어요. 네네. 그 담배꽁초를 수거해가지고 혈액형을 체크했는데 A형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얘는 O형이에요, O형.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오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핸드백 네. 모두 태워서 증거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태워버리는 바람에. 없어졌으니까요. 예. 요런 거 등등이 부증이 안 돼가지고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이렇게 재판부에서 처리가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미제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무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경찰의 입장은 또 어떤가 하고 봤더니 경찰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맞다. 경찰은 김 씨는 범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고 예. 경찰에서 자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범인이라고 이제 확신한다. 이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알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증말하면 이건 미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죄가 났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무죄가 나왔으면 범인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저도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분명히 확신합니다. 맞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언젠가 하겠지만 제가 취급했던 사건 중에 성기 절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네. 박모 씨라는 박SB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건은 나는 그 범인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사했던.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신혼부부인데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남편을 우리가 가장 그 의심점을 두고 수사했었는데 네. 여러 정황상 하여튼 그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없어서 또 기소 못한 거 그다음에 네. 뭐 맨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고생 청산 여성 그 여고생 공인내 사건 네. 그 사건도 뭐 법정에서는 결국 무죄됐지만 그 부분 관련된 거 저도 그런 사건들 아마 형사들 오래 한 사람들은 100% 범인인데 정말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잘 사나 수시로 가서 보는 네. 그런 아마 경찰도 이제 그런 부분 이 제주 경찰도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다면 범인 건거에 실패한 건 분명한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현장에서 이 돌이 공격 수단이었다면 돌은 그 범행 후에 얘가 가지고 갔었을까? 돌로 분명히 내리셨다면 그 돌 안 가져갔을 그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디 돌은 안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돌을 못 찾은 거는 내가 볼 때 수색을 제대로 했을까? 피도 묻어 있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 무지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돌. 그죠. 돌은 웬만하면 안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랬을 것 혼자라면 같아요. 돌 버리고 갈 수 있는데 공범이 있었다면 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신 없을 때 누구가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돌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걸리고요. 네. 이제 그 돈 들어있는 핸드백하고 옷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태웠다면 네. 태웠어도 태운 거에 대한 끄름이라든지 찌꺼기들. 예. 그거 회수해서 분석해봤는지 여부를 저는 궁금해요. 나오거든요 성분. 그렇죠. 무슨 재질이고 뭐고. 성분 나오거든요. 이거 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물론 97년도라 크게 제가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얘가 태웠다고 한 장소에 가서 그 태운 끄름이 있어요. 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국가서 의뢰하면 핸드백 태운 거, 네. 옷 뭐 폴리에스테를 태운 거 이거 네.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명확한 거거든요 범인이. 그렇죠. 태웠다고 하고 태운 장소 진짜 태운 흔적이 그러니까. 있는 거를. 근데 97년 당시라 이거 과연 했나 요게 좀 궁금하긴 하는데 그거를 태운 거를 확보해서 이렇게 제주 경찰이 확인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 정도 되면 공격할 때 본인도 다쳤어요. 아까 여기 손톱 밑에 혈흔도 있었다면서요. 아, 그건 피해자 혹시? 손톱 밑에서 혈흔을 채취했다는 거고. 네네. 김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네. 저라면 네네. 이놈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도 다쳤을 거예요. 아,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놈의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 김 씨 그 사람의 이런 몸에서 흔적을 체크를 했었어야지 맞아요. 그러게요. 다툼의 어떤 긁힌 자국이라도 있었으면 예. 손톱 자국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공격할 때 다치거나 긁힌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김 씨를 상대로 제주 경찰이 확인했는지 여부가 저는 또 궁금하고요. 네네.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네네. 제가 수사했다면 했을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그 공격흔이 없었다면 네. 김 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저는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출입했는지도 정밀하게 봤는지 이것도 네네. 따져봐야 돼요. 주점 네. 출입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빨로 물어뜯다고 그랬는데요. 예. 유두가 잘려나간 게 도구를 이용해서 자른 것과 이빨로 물어뜯는 건 전혀 달라요. 그죠. 내가 알기에는요.
이빨로 물어뜯은 상태에서 싹둑 잘리는 거 없습니다. 그럼요. 물은 상태 잡아 뜯으면 네. 안쪽에 있는 세포까지 뜯어져 끌려 나가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약간의 전문 지식인 의사라면 네. 이건 물어뜯어서 떼낸 건지 네. 자른 건지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치은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은. 그렇죠. 이빨 자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치은 분석했는지 여부도 궁금해요. 그렇네요. 치은 분석했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수사했다면 이런 걸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네. 저도 97년도 경찰 했으니까요. 네, 82년도 들어왔었고 97년도면 제가 형사반장으로 경사들 한참 날릴 때니까. 네, 했었겠죠. 근데 하여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면 김 씨는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돈 사용처. 예.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가 관덕정 근처 인근에 있는 호텔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더니 네. 내 주머니에 돈이 34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거 내가 훔친 거였던 겁니다. 네. 요 놈이 이제 요 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34만 원이 있었다면 그 돈을 어디 가서 사용했고 뭐 한 거 또 남은 게 있었으면 집회에서도 지문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했는지 여부터 저는 궁금해요. 40만 원. 강치했다는 게 40만 원.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제가 지금 나열한 요 내용은 반드시 했었어야 될 수사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나열한 항목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김 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네네. 여기에 부합되면 김 씨가 범인일 맞아. 확률이 거의 100%고. 네네. 근데 요게 왜 저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냥 일렬 나열한 네네. 거고. 네. 혹시라도 우리가 항상 실패한 그거 있잖아요. 그 교훈. 본인이 자백해 버리니까 이제 그냥. 번복할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고 네. 그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데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좀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이게 자백을 자백하는 딱 거는. 듣는 그게 자백의 들으면 함정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백을 하면 수사 끝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수사 시작이에요. 그렇죠. 맞죠. 엄청나게 그때부터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신속하게 자백해가지고 수사관들이 이제 범인 잡았다고 올려서, 확신을 딱 심어주니까 증거 수집 활동에 이완을 준단 말이에요. 수사관들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소홀히 직무를 하게 되는 바람에 법정에서 딱 까는 순간 이게 애매기는 그렇죠. 증거불충분으로 네.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배들 많이 보시는데, 자백은 수사의 끝이 아니에요. 진짜. 수사의 끝이 아니고 수사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네. 직접 증거가 없으면 심증이 가는 정황 증거라도 같아. 엄청나게 하나라도 더 그냥 개미처럼 물어날려다가 수집해서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돌 못 찾았으면 돌, 그 다음에 태운 데 가가지고 끄그름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음 본인 분석. 다치는 적이 있었는지 여부, 네. 이빨로 물어뜯어서 유두를 떼낼 수 있는지, 네. 저 치은이 남았는지, 예. 그 돈에서 지문수사 나왔는지. 등등 이거 다 했어야 될 항목들이에요. 요게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든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쭉 분석하면서요, 네. 김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그 예. 혈액형도 안 맞았고. 예, 그러나 예. 저는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걸 봤거나 네. 간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네. 왜 핸드백 태운 자리 자체를 경찰이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건 범인밖에 모르는 장소를 지가 가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 끄름을 좀 수거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하면 에이 끝났네 이 새끼 이렇게 범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네, 있지만 보거나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공범 형태로 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사람이 이 범인으로 범인 아니더라도 간접 개입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논거는 네. 피해자들의 옷 색깔이라든지 쇼핑백, 예.
그다음에 지들이 그 범행으로 뛰어내릴 때 담정으로 뛰어내릴 때 뭐 그 세워져 있던 승합차가 있었다 뭐 이런 거 등등을 설명을 쫙 했거든요. 네. 이건 언론 기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신문이나 이런 게. 근데 맞는 말인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에서 봤거나 간접 개입했을 개연성은 저는 이 사람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돼서는 2012년도에 그 아래에서도 다뤘었어요. 네네. 그때 그 아래에서 다룰 때 뭐 그 범행 시간대에 그 택시를 탔대요 범인이. 그래서 택시 기사를 찾아가지고 예. 사건 물론 그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다 신고 전화했던 사람 거예요. 네네. 그 택시 기사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도 했던 거예요. 네. 택시 기사 상대로. 네. 그 사람이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날 새벽에 관덕정 앞에서 탔다고 그러고 네. 자기 차에 흰 반팔 티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다. 예. 170cm 정도 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싸운 걸로 자기가 생각을 했었고 네. 첫인상은 아주 순해 보였고 택시 타고 난 다음에 말이 없었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으니까 대학동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근데 그 대학동은 그 지역 사람들만 부르는 이름이래요. 원래는 그 용담동이래요, 거기가. 아까 그 핸드폰. 2번만 꼭꼭 예. 찍혔던데 그 용담동을 이제 동네 사람들은 대학동이라고 부른다네요. 네네. 그런 거 또 그래서 이거는 외지 사람이 아니고 현지 사람. 현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사람은 뭐 짙은 쌍꺼풀에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있고 네. 뭐 귀가 덮이는 형태의 머리이고 네. 턱이 이 볼하고 턱이 이렇게 각졌더라.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용의자 김 씨하고는 달라요. 그 아까 인상 차이는. 20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분 증언대로라면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피도 당일날 묻어 있고 이런 거 시간도 보면. 맞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에서는 택시 기사 진술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 작성해가지고 뿌리고 그랬었는데 제보가 없었고요. 네네. 예, 결국 이 사건은 2012년 8월 14일 날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단 말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됐는데 제주도의 특성상으로 보면 이게 대학동, 용담동을 대학동이라고 부르면 내부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간접적으로라도 김 씨가 연루됐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 김 씨가 다른 범행을 하려고 관덕정 부근에서 맨날 범행했잖아요. 네네. 다른 범행하려고 나왔다가 범행하는 걸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알아서 태운 장소까지 이렇게 가서 봤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태울 때 담배꽁초에서 나오는 혈액형이 다를 수도 예. 있어요. 그 다른 범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김 씨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도 추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간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김 씨의 주변 인물 중에서 택시기사분이 얘기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공범이라면 혹은 안다면. 아는 네.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친분이 있어서 또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가 본 거를. 그럴 수 있죠. 자기만 빠져나간 걸로 끝내버리고. 네네. 근데 아마 본인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안 엮인다는. 그러게요. 만약에 자백하고 예. 갔어도 법정에서 자기 무죄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얘는. 빵제비에다가 증거 없다는 거 알았고 맞아요. 확실히 뭔가 허술했을 거거든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빵제비들. 그래서 혹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놈을 알고 있을 개연성 아니면 그 당시에 목격했을 가능성 네. 요것도 염두에 두고 김 씨 주변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러네요.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저번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그 퍽치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건을 수사를 목격자가 없었고 밤에 네. 새벽 시간에 일어나니까 뭐 쩔쩔매고 있는데 네. 마침 이거 이웃 옆반에서 그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고장수 비슷한 데서 절도 사건 도둑놈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도둑놈이 봤어요. 뻑치기 하는 거를. 목격자예요? 네, 도둑놈이 목격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해결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 씨 주변 인물을 대조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네요. 그래서라도 좀 한번 이 범인은 꼭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진범이 만약 있다면 택시기사가 목격한 사람이 진범이라면 현지인으로 지금 추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본인도 알 거예요. 이거 이제 공소시효 뭐 때문에 지났다는 걸 알 예,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알면 자수해야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이게 그렇죠. 뭐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는 제대로 같이 걸려봐야 지내. 자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라도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네. 너무 잔인하고 비참하잖아요. 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그래가지고 손 놓으면 안 돼요. 경찰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예, 끝까지 이거 추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실익은 없습니다.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 잡았다고 그래갖고 칭찬받을 일 아니지만 이준재도 잡잖아요. 맞아요. 잡아야죠. 네. 제가 말하는 건 수사의 제일 목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처벌은 못 받아도 끝까지 추적 중이라는 건 인식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 뻗고 못 자게. 맞아요. 도덕적 비난, 법적인 어떤 처벌. 처벌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덕적 비난은 달라요. 다르죠. 그거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혹시 알아요? 나 안 걸렸는데 이러면서 또 다른 범죄 충분히 그렇죠. 하죠.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정도의 범행을 한 놈이라면 네. 한동안 뜸하게 쉬었을 수는 있지만 유사 범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놈들도 찾아가지고 네. 이 사건하고 연관관계 또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물으면 놓지 않아야지 형사예요. 물어야 됩니다. 이거 물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덕정 그 살인 사건 다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이거는 이거- 잡힐 듯이 하다가 안 잡혔네요. 네, 결국은. 요거 뭐 하여튼 언론 보도 나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전체 다 꺼내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좀 보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미제 사건은 뭐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